국세청은 소득이 없는 연소자나 대학생 등이 금융증권 계좌에 고액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 증여세 탈루세액 추징을 위해서 가족의 수상한 금전 거래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 주식 등을 증여할 때 폭탄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에 미래의 투자 수단으로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에 주식을 매매한다거나 또는 부모 명의의 주식을 직접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관련 세법을 정확히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되면 추후에 증여 원금과 투자 수익까지도 몽땅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서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증여세 무신고자로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에 원금 5천만 원을 입금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모가 주식을 매매하여 10년이 경과한 후에 원금과 매매 차익의 합계액이 계좌 평가액 1억 5천으로 증가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게 되면 총 평가금액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한 과세 표준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증여세 추징 예상 세액은 약 1,4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증여세를 신고한 B의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B는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에 부모 소유의 주식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10년이 경과한 후에 원금과 주식 평가 차익의 합계 평가액이 1억 5천으로 증가한 경우에 이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주식을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추후에 주식 가치가 투자 평가이익이 증가했더라도 평가이익 자체로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자녀 계좌의 5천만 원은 증여세 신고가 완료됐고 증여 공제 미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평가 차익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A와 B는 똑같이 자녀에게 증여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증여를 했음에도 왜 증여세 과세 여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세법 규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에 부모가 주식을 매매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기여로 자녀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 주식 계좌의 매매를 직접 관여함으로써 주식 평가 차익이 부모의 기여로 발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 주식 계좌의 주식 매매는 자녀 본인이 직접 하거나 타인의 대리 매매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로 부모가 대리 증권 매매를 하는 경우에 계좌 평가 전체 금액이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세청 질의해 주신 내용을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미성년 자녀 계좌로 부모가 매매 행위를 대신한 경우에 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년자인 대학생이 증여받은 금액, 증여세 납부 금액으로 주식, 선물, 옵션 등을 매매할 예정인데 대학생이 바쁠 때에는 일정 부분 부모가 대신 매매를 해줄 때 과세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 답변은 부모가 기여를 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 취지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귀질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사실을 따져본 후에 기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주식 매매에 전혀 간섭한 일이 없고 미성년 자녀 본인의 투자 의사 결정으로 매매를 했다면 직접 거래하는 증권사와의 거래 내역, 주문 내역 등을 증빙을
충분히 갖춰서 나중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상 고등학생 이상의 미성년자가 본인이 직접 투자 지식을 습득해서 가지고 있다면 직접 본인의 미성년자 매매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인 명의로 주식 취득 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명의 주식 취득이란 가족이나 타인 간에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 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포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이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조세의 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할 것. 두 번째는 조세, 국세나 지방세, 관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주식 투자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 명의로 또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아니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서 과세 당국의 적발 시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 증여 시 주의 및 참고사항을 확인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금 증여 시에는 가족 간이라도 반드시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으며 증여하는 금전은 현찰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근거를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 빌린 돈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을 꼭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증여 가액이 증여 공제 한도 미만이더라도 가급적 증여세를 신고해서 추후 자금 출처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한 현금 증여를 자녀 여러 명에게 하는 경우에는 골고루 분할해서 증여를 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 공제, 즉 산출세액의 3%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증여세는 신고를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추후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